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강호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클라우드에서 AI 활용하기 스터디에 참여를 했고 그 성과와 후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는 스터디를 소개하고 MLS라는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중에서 AWS의 AI 서비스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후기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스터디는 클라우드에서 AI 활용하기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이 AWS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AI 서비스를 익숙하게 만든다 이런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의 AI 서비스를 살펴보고 그리고 MS 자격증을 취득하는 스터디입니다. 목표도 같은 원리고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분석하고 AI 모델을 적용해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모임입니다. 활용 교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MS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성형 AI를 AWS에 적용해보는 교재입니다. 저희는 이제 나오신 것처럼 각 챕터별로 나누어서 발표자를 선정하고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나머지 스터디원들이 공부한 걸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AI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의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에 AWS의 AI 상품들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도 아닌 이제 일반 공부 스터디 모임이지만 발표할 기회가 있다길래 일단 무조건 지원을 했습니다. 도전을 해야 뭔가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나아가 자격증도 좀 빠르게 취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클라우드 MSP 회사다 보니까 좀 익숙한 면도 있고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판단을 했거든요. 다만 이 회사는 네이버 클라우드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AWS는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 글로벌 역량을 키우려면 AWS 해야 된다 생각으로 일단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클라우드가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체험해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돈 쓰는 맛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가로 병원에서 임상통계 연구원으로 잠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느낀 건 오프레미스 서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들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 튜닝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지금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돼서 보니까 얘는 좋은 성능 서버를 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클라우드에서 AI를 활용하면 돈과 시간이 함께 소모가 되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 리더님과 구성원을 잠깐 소개하는데요. 리더님은 신원석 리더님이시고 SK 재직 중이십니다. MLS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 기출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간단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도움이 많이 돼서 MLS 자격을 취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도 좀 다양합니다. 배경을 보시면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대보션형,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등으로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모두 공통적으로 클라우드에서 AI를 활용하고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MLS라는 자격증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이 인증한 머신러닝 스페셜티 전문가 자격증이고요. AWS에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 훈련, 배포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격증은 근데 좀 비쌉니다. 미국 기준은 $300고 하나로 약 40만 원에 이르죠. 하지만 이제 목표로 삼았으니까 스터디를 하신 거라 생각하고 도전해서 성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식 연습 문제로 맛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샘플 문항이 있는데요. 보시면 한 머신러닝 팀이
S3라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규모 CSV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세이지메이커 선형 학습자 알고리즘에 넣어 훈련을 시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A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 모드는 데이터를 컨테이너로 직접 스트리밍함으로 훈련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네, A라고 하죠. 보시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 모드를 써보시면 이 CSV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바로 모델의 스트리밍, 인풋한다라고 해서 좀 더 훈련하는 과정 자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해보면 풀 수는 있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오네요. 자, AWS AI 서비스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AI 서비스를 왜 사용한다 생각하시나요? 힌트를 드리면 저는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사람이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아마 발표를 진행할 것이고요. AWS AI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즉시 사용 가능한 AI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과 자신만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AI 서비스 중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하기가 귀찮을 때 어떤 AI 서비스를 쓰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리예요. 아마존 팔리 서비스의 마스코트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말하기 귀찮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텍스트만 입력하시면 저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바꿔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언어와 억양을 구사할 수 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답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어린이 목소리 등 다양한 음색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아마존 폴리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어를 지원을 하지만 단 한 가지 여자 목소리만 지원을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고 모두도 딱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죠. 그런 건 좀 개선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말을 하는데 글쓰기가 귀찮아요. 그러면 말하는 걸 받아 적는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하면 글로 써주는 AWS AI 서비스에 대해 알려줘. 안녕하세요. 저는 AWS 트랜스크라이브예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AI 비서랍니다. 제 특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글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의나 강의, 인터뷰 등에서 말한 내용을 일일이 받아 적기 귀찮을 때 저를 불러주세요. 지금 들으신 게 아마존 폴리로 만든 음성을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에 넣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AWS라는 말이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AWS 서비스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AI 서비스 쓰는 이유를 무언가 하기 귀찮을 때 그걸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공통점으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 총 6가지의 상품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각각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컴프렌드는 자유단 처리 서비스로 어떤 텍스트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써보시면 문장을 넣었을 때 어떤 단어를 추출하고 그게 어떤 그룹에 있는지 유형화를 해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텍스트 트랙도 PDF나 문서에서 단어를 뽑아주지만 그룹화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OCR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레코그니션의 경우 이미지와 비디오를 넣어서 객체를 인식하고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트랜슬레이트는 자동 언어 번역 서비스로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팝하고와 비슷합니다. 렉스의 경우에 챗봇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아까 보셨던 아마존 폴리와 함께 사용하면 음성 챗봇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존 포캐스트는 시계열 예측 서비스지만 아쉽게도 이제 신규 고객은 사용이 좀 제한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AWS에서 권장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사용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및 배포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아마존 베드락. 먼저 세이지메이커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환경 설정이 귀찮다 이럴 때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가령 이제 RSQL이나 주피터랩 같은 분석 환경 서비스들을 여기선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도메인을 설정한 다음에 각 그 환경들에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소스 관리, CPU나 메모리 관리하지 않고 비즈니스 로직, 분석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데이터도 없다, 근데 AI 모델을 구축해야 돼. 그러면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기초 모델,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모델로 나눠서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선택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마존이 만든 허깅 페이스 모델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코드로 사용할 때는 파이썬 기준으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 에스티메이터를 임포트하고 여기에서 모델 아이디로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포인트 값이나 아니면 모델명을 집어넣으면 바로 돌아갑니다. 인스턴스 타입도 조정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락인데요. 생성형 AI 플랫폼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모델 액세스 권한 요청을 먼저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챗 텍스트 아니면 이미지를 선택해서 모델을 고르고 채팅을 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챗GPT랑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오케스트레이션, 프롬프트나 에이전트를 관리하거나 세이프 가드레일을 통해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차단해주거나 하는 등의 기능이 콘솔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깊은 기능은 API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3.5 소넷을 선택하고 아마존 베드락에게 베드락을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서울 리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세 가지 모델이 가능하다는데요. 타이탄, 클로우드,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스테이블리티 AI,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리전에서는 제한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할루시네이션,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라 하죠. 그래서 리전마다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다르다고 했고 서울 리전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 2일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타이탄 모델 하나, 클로드 3개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버지니아 북부 리전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MLS 자격증 취득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다음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AI 모델을 마음껏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API를 활용한 다양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고 머신러닝 분야로도 진출을 하고 싶습니다. 성과를 보시면 저희는 스터디 참석률이 매우 우수합니다. 평균 80% 이상의 참석률을 보였고 오프라인 모임치고 이렇게 높은 스터디가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더님과 저, 강형근님의 MLS 자격증 취득이 성공한 것과 다른 분들도 응시 예정인 점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깜짝 퀴즈 6문제를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즐겨보시죠. 네, 모아온 것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QR코드로 화면이 무너지죠. QR코드로 접속해 주시고 닉네임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30초만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 5분 설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으로 준비해놨습니다. 너무 많네요. 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MLS 자격증 시험의 응시료 이거 기준 얼마일까요? 굉장히 비싸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오, 빠르게 올라갑니다. 제한 시간이 20초. 빠르고 정확하게 누르시면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300달러 하나 기준 40만 원을 했죠. 결과를 볼까요? 유승환님, 대단하십니다. 혹시 어디 계시나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말하기가 귀찮습니다. 어떤 AWS AI 서비스를 사용할까요? 와, 엄청나게 잘하시죠. 아마존 폴리였죠. 한국어도 지원했고, COD님 갑자기 우승환님을 제치고 1등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어 처리 서비스, 텍스트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서비스라고 했죠. 여기 그림 중에 답이 있습니다. 한 번에 고민 좀 해주시고, 네, 컴프렌드였죠. X는 챗봇을 만든 서비스였습니다. 바로 안녕님 축하드립니다. 새 정답 현재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셨네요. 이번에는 True or False. 세이지 메이커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어플리케이션일까요? 아니면은 AI 모델을 대포 추론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일까요? 반반이 나왔네요. 세이지 메이커는 자신만의 AI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했죠. 안녕님, 잘하고 계십니다. 네, 베드락은 언제부터 서울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을까요? 뉴스 기사를 하나 짧게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입니다. 맞습니다. 2014년 10월 2일에 발표가 됐죠. 안녕님. 엄청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마존 베드락 서울 리전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닌 건 무엇일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못 보셨던 걸 보거든요. 잘 설명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타이탄 하나, 클로드 3개, 3.5 소넷, 하이쿠, 그리고 3 SDXL은 스테이블 디퓨저 모델입니다. 네, 결과를 보겠습니다. 3등 정님 축하드립니다. 2등은 써니님이시고 1등은 뭘까요? 안녕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등 유승환님과 YGH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결과 5등까지신 분들은 나중에 오픈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인증샷 보여주시면 바로 커피 기프티콘 선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링크드인 주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호연님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인증샷에서. 네, 제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네네. 자, 저희 Q&A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간 딱 맞추셨네요. 네,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퀴즈를 하니까 확실히 어떤 내용으로 강의했는지가 요약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죠? 네. 지금 시간이 딱 혈당 스파이크가 올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도 깰 겸, 그죠? 자, 질문은 슬라이더에 아까 하던 데에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 QR로 듣게 오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부터 올라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MLS 자격증은 Gen.AI, Gen.AI, AWS와 내용이 다를 텐데 다른 자격증이 있나 봐요. 네. 다 하시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자격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Gen AI on AWS는 아마 제 교재 얘기일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주차 2번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 진행은 못했고 주요한 이제 생성 AI 서비스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MLS에는 Gen.AI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네. Gen.AI 쪽이 애저가 대세인데 AWS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따로 있나요? 원래 애저가 이제 오픈 AI, 챗GPT랑 연동해서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제 AWS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글로벌로도 그렇고 국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나 챗GPT 대신에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대답을 하기에는 이제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파트너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클로바 챗GPT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건 되게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AWS는 그 여러 가지 모델들 자기들 다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AWS 리인벤트가 진행 중이잖아요.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진짜 모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품는 그릇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고 그게 좀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기 데보션에서 AWS 쓰고 있는데 베드락을 쓰고 있거든요. 장점이 뭐냐면 그냥 같은 AWS 안에서 합쳐서 쓸 수 있고 요금도 같이 나가요.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설정해 쓰는 용도가 그냥 현재 있는 시스템 AWS라고 하면 연동하기 쉽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추가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사용하신 교재나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AWS 머신러닝 가이드 교재가 하나 있고요. 팩트펍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챕터별로 공부를 했고 추가적으로 그 AWS에는 스킬 빌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의 연습 문제도 제공해주고 있고 여러분 구독료 4만 원을 내시면 한 달 내내 리소스 비용 없이 실제로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습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한국어 관련된 서비스는 AWS보다 네이버가 낫지 않나요? STT, TTS 등.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가 한국어는 진짜 잘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나 클로바 X를 사용해 보면 음성 관련해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목소리도 남자, 여자, 뭐 어린아이, 노인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TTS도 맞습니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참고로 SKT 누구에서도 제공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홍보였습니다. 질문 없나요 또? 네.
우리 30분 됐는데 정확하게 끝났네요. 허연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